여러분, 단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 이 이름 하나가 딱 거론되자마자 금, 은, 비트코인이 동시에 폭락하는 정말 믿기 힘든 사태가 벌어졌죠.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상황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복잡한 수수께끼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검은 금요일 사태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케빈 워시가 대체 누구인지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트럼프와 그의 아주 의외의 동맹관계, 그리고 이것이 불러올 강달러 시대와 우리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2026년 1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은 이날을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면서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날의 상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들입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금과 은, 심지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까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은은 하루 만에 무려 30%나 폭락했고요. 금은 1983년 이후, 그러니까 43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서로 성격도 다른 이 자산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시장 붕괴의 원인은 놀랍게도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 트럼프가 그를 타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했다는 소식, 바로 이 소식 하나가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건전화폐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돈의 가치를 금처럼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마구 찍어내서 돈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걸 극도로 혐오하는 거죠. 그의 이런 신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2011년에 전 세계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외칠 때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결국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거라고 경고하면서 항의의 표시로 연준 이사직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위직까지 버린 인물, 시장이 그를 얼마나 강력한 매파로 기억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금리 인하를 입에 달고 살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시장이 다 아는 골수 매파 인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선택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반전입니다. 답은 바로 공동의 적 그리고 공동의 목표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의 연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공유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연준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하고 워시는 낡아빠진 연준 시스템을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싶어하죠. 속내는 좀 다르지만 일단 연준부터 뒤집어 엎자는 큰 그림 안에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워시한테 매파족 비둘기라는 아주 이상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른 트럼프처럼 금리를 내리는 비둘기 흉내를 낼지 몰라도 그의 실제 행동은 돈줄을 꽉 쬐는 매와 같을 거라는 거죠. 이 예측 불가능성, 이게 지금 시장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동상이몽이 한눈에 보입니다. 트럼프는 그저 자기 말 잘 듣고 금리만 내려줄 예스맨을 원했지만 워시는 연준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려는 전략가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설령 그가 트럼프 말대로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방법으로 시중의 돈을 확 빨아들일지 모른다는 그 예측 불가능성. 이것이 시장을 뒤흔드는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케빈 워시의 등장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질서의 중심축인 달러의 위상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달러 가치는 앞으로 떨어질 거야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장은 워시 의장이 되면 절대 달러를 약하게 놔두지 않겠구나 라고 확신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달러 가치는 그야말로 로켓처럼 치솟았고 달러가 약해져야 돈을 버는 금, 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워시가 가져올 변화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이전 파월 연준에게 달러가 시장에 돈을 푸는 일종의 수도꼭지였다면 워시에게 달러는 국가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를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그동안 비대해진 연준의 자산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암호화폐를 막 적으로 보고 없애버리자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의 입장은 상당히 미묘한데요. 그는 비트코인을 달러의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연준이 정책을 잘못 펼칠 때마다 경고등을 켜주는 경찰 같은 존재로 봅니다. 오히려 이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달러 중심의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흐름이 우리 한국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눈앞에 두고 다들 축배를 들려던 찰나에 그야말로 찬물을 확 끼얹은 셈인데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환율입니다. 워시 체제 아래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 사이 이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이게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코스피 5000 시대의 꿈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왜냐하면 강달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주식으로 10% 수익을 내도 나중에 달러로 바꿔갈 때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환차 손해에 대한 공포는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지수가 5천을 넘기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산업별로도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돈을 달러로 버는가? 아니면 달러로 쓰는가?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수출해서 달러를 버는 기업들은 이익이 늘겠지만 비행기 기름값처럼 달러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 해운 같은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섣부른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섣불리 배를 띄우는 것과 같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 항구에서 기다리는 관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강달러 시대의 불리한 종목의 비중은 줄이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셋째,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미국 주식 같은 달러 기반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편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예시로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체 자산의 약 30% 정도를 달러 기반 자산으로 채워서 원화 약세의 위험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아주 큰 자산은 5% 내외로 비중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케빈 워시는 무너진 달러의 신뢰를 다시 세울 위대한 전략가일까요? 아니면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시장에 더 큰 혼돈을 가져올 변수일까요? 지금 시장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우리 모두의 자산이 달려 있습니다.